시장의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고민되신다면 김종효의 픽과 함께 하시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늘도 역시 시장 분위기를 비롯해서 주목해야 될 섹터, 그 안에서의 종목까지 이 헷갈리는 문제들을 한 번에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아시아 증시를 통해서 국내 증시와의 연결고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상단이 좀 막힌 느낌도 들고요. 하락을 오히려 더 많이 하는 듯한 아시아 증시인데 엔비디아 효과는 없는 국내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입니다. 특히 홍콩이 많이 하락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가 그동안은 좋았다가 다시 좀 변동성이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일단 뭐 미국 시장도 엔비디아와 AMD 빼고는 그렇게 뭐 특출나게 오른 종목이 별로 없었던 상황이니까 그러면 뭐 관련된 종목이라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아시아 증시는 대만 증시도 지금 약세로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 본토 증시를 제외하고는 다 약세예요. 네. 그다음에 일본 시장에서도 일부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은 또 연동해서 조금 오르곤 있습니다만 오름폭이 굉장히 제한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그동안 이 일본 시장에서도 계속 신고가 종목 중에 하나가 금융주와 전력주 빼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그런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최근 이번 주 들어서 확연하게 나타나는 특징은 글쎄요.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증시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 또 단기 반등폭이 컸던 종목이나 증시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근데 뭐 여기서 반문할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 증시는 왜 이런가? 그러니까요. 라는 반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 왜 그런지 오전장 분위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엔비디아가 그렇게 7% 급등하면서 나스닥을 끌어올려준 걸 보면서 정말 부럽더라고요. 우리 증시 안에서도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무언가를 이끌어줄 만한 종목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물론 뭐 개별 종목 장세도 훌륭하긴 합니다만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정말 많은 상황이거든요. 어떤 게 가장 큰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결국은 프로그램 매매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장 출발하면서 지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야간 선물에 뭐 하락이 있긴 했습니다만 야간 선물의 하락분을 동시효과 분위기와는 다르게 선물 쪽에서 눌러서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상승폭이 줄어들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선물이라든지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너무 이제 장이 출렁이는 모습이에요. 네. 오늘 종목으로 봤을 때도 엔비디아 관련주 확연하게 비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매물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SK하이닉스가 상승폭을 쭉 밀려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과 달리 한미반도체처럼 코스피 100이 편입은 됐지만 아직 그 프로그램 매매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종목은 견조하게 좀 버티는 모습이 초반에 나타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 시장은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에너지의 공급이 아주 원활하게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이나 프로그램 매물이 나올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특히 그래서 기관 매수가 들어왔을 때 금융투자의 회전성 매수가 들어오는 게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전히 우리 시장은 이런 흐름에 의해서 2,700에 거의 이렇게 쭉 플랫하게 뭐 수렴되어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또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지 외국인의 선물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참 시장의 모멘텀 자체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를 뭘 봐야 될지 잘 간다고 해서 그 섹터 안에서 종목을 따라 붙어도 될지 이게 참 고민인 것 같아요. 김종효의 픽에서 오늘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오늘 김종효 이사가 본 섹터는 바로 이겁니다. 음식료, 르네상스의 도래입니까? 사실 음식료 섹터 안에서도 여러분들 삼양식품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급등해서 우려감을 갖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후발주자에서 힌트를 얻어볼 수는 없을까요? 라는 이 궁금증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음식료 업종, 그런데 라면만 오르고 있는 건 아니죠. 최근 들어서는 뭐 소스류부터 시작해서 대표적인 슬로푸드인 뭐 대상이라든지 그렇죠. 뭐 풀무원까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폭넓게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다 짚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라면과 라면의 대표 종목 중에서 어느 쪽이 좀 더 주변 환경을 보면 지금 선택할 때 더 매력이 있는 종목인지 위험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음식료 섹터 볼 때 저희가 어떤 포인트들이 중요할지 이걸 하나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톱스타 한 명이냐? 아니면 그룹이냐? 예를 들자면 걸그룹 중에서 아이유냐, 소녀시대냐, 뭐 제 시대의 유명한 가수로 말을 해봤는데요. 이런 비교 가능할까요?
네, 옛날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소녀시대가 좋아요. 근데 저도 뭐 그런 편인데 뭐 이렇게 뭐 다양한 선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룹을 선호하는 편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누가 뭐래도 톱스타가 지금 가장 부각받고 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한 명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게 이 불닭볶음면 자체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버전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즉 국내에서 팔지 않는 그런 버전들 특히 뭐 로제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워낙 뭐 잘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자, 준비된 그림 하나 확인해 볼까요? 지금 이게 일시적인 인기가 아니라 뭐 이렇게 한 제품만 가지고 오래 버틸 수 있나 했던 게 벌써 한 2, 3년 지났는데 네. 지금 보시면 국가별로 검색이 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글 트렌드거든요. 불닭볶음면의 구글 트렌드가 국가별로 지금 어느 한 국가만 튀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엔 뭐 굉장히 유명한 가수, 뭐 래퍼였던가요? 근데 네. 그분의 어떤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이게 단순한 처음엔 챌린지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냥 호기심 정도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의 문화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런 트렌드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이 톱스타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떨어질 줄 알았더니 하늘을 찌른 상태에서 쭉 이어지고 있는 유지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불닭볶음면의 전성시대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농심처럼 뭐 신라면도 있고 너구리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 쪽과 1분기 실적에서 가장 대별됐던 점은 마진율이었습니다. 삼양식품은 어떻게 이런 마진율을? 그러니까 이 라면 제조하는 업체가 뭐 20%의 마진율을 내니까 어떻게 네. 이런 마진율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분명히 똑같은 라면인데 농심은 왜 그러지 못했을까라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구간이 두 종목의 약간의 주가의 다른 길을 만들어낸 부분이어서 우리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하반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원스타가 잘하고 있는 거 분명히 맞지만 네. 다른 부분도 살펴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기업도 살짝 언급을 주셨지만 최근에 김 관련해서 주가가 한번 오르기도 했잖아요. 번들 하나에 10,000원이 넘어간다고 해서 그것도 음식료 섹터 안에서 부각됐었고 김밥 완성품도 또 잘 팔린다고 해서 해외 시장에서요. 네.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뿌듯하다는 생각도 드는 음식료 섹터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투자겠죠. 다음 체크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라면만 하는지 아니면 라면도 하는지 이걸 좀 주목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워낙 불닭볶음면에 이제 메모리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뭐 너무 잘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버전에 나온 그 버전들도 다 잘 되고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약간 이제 요게 혹시라도 좀 위축되었을 때 그 리스크를 피해가기 위해서 뭐 신제품들을 내놓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만 그 신제품의 효과는 아직까지는 크게 나타나진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라면만 하고 있기보다는 다른 것도 하고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고 중국이나 동남아는 원래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성장의 핵심 포인트는 미국과 유럽이거든요. 그럼 미국에서 뭐가 잘 팔리고 있고 뭐가 늘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네. 볼까요? 준비된 그림 보시면 라면이 1등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증가폭 자체를 봤을 때 이 변화율 자체, YY 변화율을 봤을 때 보면 총량 기준이 아니고 YY 변화율을 봤을 때는 단연코 라면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저쪽에 과자류도 꽤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뭐 쌀 가공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김치류라든지 장류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YY 증가율이 1년 새 봤을 때 40% 증가를 한 거고 올해 또 얼마나 증가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너무 삼양식품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으니까 과자도 좋아지고 있고 뭐 김치도 좋아지고 있고 그 외에 뭐 쌀가공품이라든지 소스류라든지 여러 가지가 동반해서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묶어낼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확실히 인기 제품인 건 맞고요. 하지만 그 여타 다른 라면들도 수출이 대단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보시는 김이라던가 쌀가공, 과자까지 계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좀 두루두루 잘 음식을 갖추고 있을까요? 다음 포인트 보시죠. 김종효 이사는요.
삼양식품과 농심을 좀 비교 분석하시려고 해요. 그럴 만한 이유가 농심에 있을까요? 네, 여기서 이제 뭐 대상 풀무원 이런 거 가져오면 얘기가 너무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라면으로만 한번 그럼 우리가 축소해서 보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닭볶음면 하나로 가고 있는 삼양식품과 신라면, 너구리 그 외 뭐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농심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주로 봐야 될 포인트는 무엇인가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데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마진율을 잠깐 언급드렸잖아요. 자,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변수에서 한번 잘 살펴보자고요. 준비된 첫 번째 그림을 조금 보시죠. 최근에 브라질 호우로 인해서 급등하기 시작한 밀 가격이 뭐 심상치 않은 모습이죠.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뭐 일부 인도 남부, 뭐 스리랑카 이런 데서 벌써 막 50도를 찍고 있잖아요. 네. 이제 5월인데 말이죠. 그래서 여름 되면 정말 뭐 50도가 그냥 일상적인 그쵸. 온도가 되는 건 아닌지, 또 우리나라도 올해 여름 굉장히 덥고 비가 많이 올 거라는 예보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북반구의 작황이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밀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농심이나 삼양식품에 모두 부담이 되는 내용이죠. 원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 원가가 어떻게든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품 가격에 다이렉트로 반영하지 못하면 마진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둘 다 뭐 불안한 이슈인데 둘 중에 뭘 선택해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그게 좀 다르다는 거죠. 제품이 다변화돼 있는 쪽, 그다음에 농심은 과자도 있잖아요. 그런 쪽과 하나의 라면에 좀 집착하고 있는 곳과는 다를 수가 있는 게 다음 준비된 그림에서 더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농심이 이번에 실적이 잘 안 나온 이유는 해외 투자 때문이거든요. 중국에도 공장 짓고 미국에 새 공장 지으면서 그런 비용들 때문에 삼양식품보다 마진율이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비용들은 이제 적용돼서 하반기에 그 부담은 줄어들죠. 그렇죠. 삼양식품은 전량을 밀양 공장에서 만들어서 수출합니다. 그런데 수출의 비용이 그동안 낮아서 더 마진율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이게 상하이 운임지수인데 계속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여기는 전량 수출하는 쪽입니다. 운임지수가 올라가면 운임지수 올라간 만큼 마진이 깎여요. 그런데 농심은 어떡하죠? 미국에서 직접 만들고 있고 제2공장에서 또 생산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원가 부담의 상승분이 하반기에는 누구에게 더 강하게 작용할 거냐를 본다면 저는 삼양식품에 더 강하게 작용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매출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삼양식품의 마진율을 변동시킬 수 있는 요인이 오히려 더 많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반기에 작용했던 비용들이 하반기에는 플러스 마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농심 쪽이 좀 더 안전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종목 모두 밸류에이션은 아직까지 실적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왠지 이 종목을 탑픽으로 꼽지 않을까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저희는 삼양식품을 봐야 됩니까? 농심을 봐야 됩니까? 네, 단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내 뭐 음식료에서 탑픽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여전히 삼양식품을 뺄 수가 없겠죠. 네. 근데 하반기에 탑픽이 누구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뭐 단언코 농심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 봤을 때 실적의 안정성이라든지 마진의 안정성이 오히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두 종목 모두 현재 올라가는 실적의 그 추이를 보면 두 종목 모두 밸류가 아주 비싼 편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두 종목 중에서 하반기에 좀 더 우리가 모멘텀을 더할 수 있는 종목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농심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매력은 단기적으로 유효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김종효 이사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보고 밀가격의 상승 추이를 본다면 제품이 좀 더 다변화된 쪽으로의 승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농심의 손을 조금 더 들어주신다라는 포인트였고요. 음식료 섹터가 최근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할 길 간다면서 신고가 행진을 좀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 두 포인트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면서 투자에 대응해보시면 성공적인 전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